안녕하세요. 고수 송정입니다.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모든 분들이 참 어려운 구간에 있는데요. 이제 방송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힘내시란 말씀 드립니다. 힘내시고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난 우리나라 증시도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장 막판에 낙폭을 좀 줄인 점은 새로운 한 주에 있어서 좀 반등할 수 있는 여지를 좀 남겨놓은 점, 네, 그런 부분 상당히 좀 다행이란 점 말씀 좀 드려보고요. 지금 미국의 나스닥, 다우, S&P 500 지수, 3대 지수가 모두 반전하면서 좀 최고치를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에 일본도 도쿄 올림픽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어느 정도 긴급 조치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미국 증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었죠. 예, 중요한 점은 다시 저점을 만들고 반등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미국 3대 지수 최고치 마감했는데 어떤 업종이 반등했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보는 키포인트 되는 어떤 재료 측면에서 중요하게 체크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주목할 업종, 종목들 한번 체크를 해서 여러분들과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코스피 야간 선물이 0.72% 큰 폭으로 그래도 이제 올라오는 모습 보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가 우리가 쉬는 구간에서 별일 없었다면 네, 아마 상승 출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네. 전반적으로 제가 또 유튜브에서 이제 올려드리는 종목군들 좋은 또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신흥 SEC도 그렇고 상신 EP, 티움바이오 이렇게 20% 아래에 있는 종목을 제가 빼고 여기 오늘 한번 체크를 해드렸는데 제2의 하신 종목 상당히 잘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 추가적으로 한번 쭉 보여드리고요. 예, 오늘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알림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 많이 동참해 주셔야지 제가 유튜브 영상을 또 만드는데 큰 힘이 되거든요. 네, 이런 부분 한번 말씀드리고요. 네, 준비한 내용 쭉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이번에 제가 시리즈로 나가죠. 유튜브에서. 네, 이번에 교육도 올려드리고 했는데 제2의 하신을 종목을 찾아라 해서 예, 신흥 SEC가 한 30% 상신 이익비가 25.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공개 방송에서도 네, 제가 한 달에 한두 번씩 공개 방송 하잖아요. 주시창에서 채팅방에서 하는데 거기에 또 티움바이오라든지 다 연결해서 다 올려드리고 저 방송 한국경제TV에서도 관련된 종목들을 다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후성도 좋은 흐름을 타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또 추가적으로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미국 증시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시. 일단은 이제 다우 지수가 네, 1.3% 상승했고요. 네, 상승했고 나스닥은 0.98, 1% 정도 상승. 그리고 S&P 500은 1.13% 상승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지수 흐름을 한번 같이 한번 체크를 제가 한번 띄워가지고요. 예, 어느 정도의 흐름을 타고 있는가 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다우 지수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다시 한 전일자에 보시게 되면 60일선을 터치하고 60일선이죠. 네, 지금 60일선하고 21선 예, 이동 평균선에 대해서 터치하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5일선을 올라오는 5일선 회복하는 시점을 보였기 때문에 상당히 향후에 또 기대할 수 있는 단기 이평선을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게 되면 대부분 이평선, 단기 이평선을 타고 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중요한 어떤 분기점의 모습을 보여줬고요. 예, 키포인트만 쭉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네, 21선의 지지 흐름을 보고 나서 5일선을 회복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추세 흐름 잘 양호하게 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S&P 500 관련해서도 5일선을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상당히 일단 양호한 흐름을 보였고요. 네, 그리고 이제 코스피, 코스닥 지수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네,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한 60일선을 좀 지지해주는 흐름 정말 한
60일선을 지지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제가 이제 장중에도 리딩할 때 말씀드렸는데, 장후반에 올라왔죠.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도 네, 20일선을 지지해주고 올라오는 모습. 네, 이전하고 좀 다른 점은 이전에 한번 내려가면 이제 장대 음봉을 맞았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제 두들겨 맞았는데 이번에는 아랫골을 달았다는 점이 저가 매수 대사가 있었다는 거죠. 네, 이런 부분에서 코스피 분봉 차트를 보게 되면 좀 한 흐름에서 하락했다가 1시 반부터 해서 낙폭을 줄이는 모습. 코스닥도 상당히 한 2시경부터는 이제 낙폭을 줄이면서 저가 매수가 좀 들어왔다는 점이고요.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래 그 대금이 상당히 많이 좀 증가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특징적인 부분이고요. 유가 부분에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체크를 해서 유가가 다시 한번 20선을 밀렸다가 다시 5일선을 좀 회복하는 모습. 에너지 관련주들의 흐름하고 연결점이 있죠.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좀 아쉬운 점은 이제 좀 상승의 흐름을 이어지다 보니까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이제 매도에 어떤 한 차선 때문에 좀 매도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좀 있습니다. 어느 적점에서 이제 반등해서 이제 상승하다가 꺾이는 시점이 중요하거든요. 단기 이제 올라가다가 이런 식으로 한번 반등 나오다가 5일선을 밑으로 꺾여지는 흐름이 나왔을 때 그때 다시 외국인이 좀 매수하는 흐름이 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제 그 수급적인 면에서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대부분 지금 외국인의 그 수급하고 연결이 있고 여기에다가 프로그램하고 연결돼서 시장이 주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유튜브 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린 부분에서 이 두 가지의 그 수급에 의해서 많이 시장이 움직이는 양상이 좀 나오고 있다는 점이고요. 관련해서 보게 되면 외국인은 이제 코스피에 대해서 1조 3천억 매도하고 했지만 코스닥에서는 720억 정도 매수한 흐름이었거든요. 대부분 프로그램 쪽에 연계해서 1조 1,500억 정도 나왔었죠. 이런 부분을 본다면 외국인 수급에 따라서 상당히 시장의 흐름이 거기에 프로그램까지 동반해서 움직이는 점이 다시 특징적인 흐름이란 점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고 다시 미국 증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고 특징적으로 갔는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업종 흐름에서 이제 보시게 되면 제가 하나 띄워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중요하게 먼저 그 눈에 딱 튀는 섹터 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 제일 먼저 이제 우리나라하고 제일 큰 부분이 이제 당연히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하고 자동차 업종이라든지 테크 업종 이쪽이 많이 연관돼 있죠. 그리고 은행주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시총 상위 한 중간급에서 중상위를 좀 그 연결점이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쪽은 이제 반도체하고 자동차라든지 네이버 카카오라든지 2차 전지 쪽이죠. 여기서 보게 되면 빅테크 쪽은 좀 쉬어가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최근 이제 빅테크가 너무 강세 흐름 보이다가 보였기 때문에 네이버 카카오 좋았는데 일단 아마존이 좀 오래간만에 좀 쉬어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보는 부분이 이제 그 GM입니다. GM이 4.8%의 그 상승을 보였거든요. 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자동차가 우리나라 현대 기아차 자동차 섹터 분들이 우리나라도 같이 동반해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보시게 되면 조정을 상당히 받다가 이번에 좀 약간 급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4.8% 급등이 나왔던 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왜 이 부분은 이제 눈여겨봐야 되는 포드도 올라왔거든요. 포드 같은 경우에도 다시 그 조정을 1차 그 급등이 나오고 나서 급등을 보고 나서 조정을 보고 나서 반등이 나온 점입니다. 결국은 이제 추세적으로 더 올라가는 흐름을 좀 봐야 되겠지만 오래간만에 이제 반등했다는 점이 중요한 부분이고요. 여기에서 왜 반등했는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이제 한번 보시게 되면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이제 이번에 그 투자 그 자문사에서 웬드빛이라는 그 투자 자문사에서 향후에 주가가 50% 이상 상승할 수 있다. GM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이제 중요한 내용을 한번 보게 되면, 이제 그 GM이 2025년까지, 전반적으로 이제,
350억 불에 대해서 이제 투자가 된다는 점, 네, 그런 부분이 이제 반영이 됐고요. 여기에 전기차가 네, 아마 그 2025년까지 100만 대 그 이상의 그 판매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판매량이 한 30% 이렇게 증가하는 그 흐름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전기차를 통해서 판매량이 상당히 증가하기 때문에 주가가 한 50% 이상 상승할 수 있다. 네, 그런 리포트가 나와서 전반적으로 GM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GM도 이런 전기차 부분에서 많이 부각이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 자동차 섹터에 대해서 관심 있게 봐야 되겠죠. 그동안 현대 기아차도 조정을 많이 받아놨고 부품사들도 조정이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시장의 큰 줄기는 모빌리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바퀴 달린 거. 네, 관련해서 이제 뭐 코스모 신소재라든지 신흥 SEC 같은 종목들 왜 제가 말씀드렸는지 아시겠죠? 그동안 부품사들 SA라든지 하신 같은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강조했던 부분은 시장의 큰 물줄기 중에 하나가 전기차잖아요. 2차 전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제가 거기에 관련된 어떤 그 뉴스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그 GM이 주가가 4.8% 강하게 올라왔다는 점이고요. 여기에서 대부분 업종에서 한번 보시게 되면 특징적인 흐름을 보시게 되면 대부분 일단 경기 민감 섹터 분들도 올라오고 여기서 보시면 여행주도 반등하고요. 컨슈머 관련된 종목들도 일부 좀 올라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행주들 올해 많이 내렸기 때문에 반등하는 그리고 에너지 유가가 반등하면서 에너지주가 올라왔고요. 그리고 원자재 관련주도 반등을 했습니다. 원자재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산업재, 산업 섹터들 반등하는 모습이었고 최근에 그 국채금리가 하락하면서 금융주들이 하락했는데 다시 반등하는 흐름을 보였고 또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 장비 이쪽의 흐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섹터별로 보시게 되면 영행이라든지 그동안 좀 그 코로나 때문에 피해받았던 섹터군들이 다시 반등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관련해서 하나씩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원자재 관련된 종목들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10년물 국채금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10년물 국채금리가 상당히 가파르게 내려왔다가 이제 반등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도 그 10년물 국채금리가 아침에는 1.25 수준까지 빠졌습니다. 최근은 그 흐름에서 보게 되면 1.744까지 갔다가 1.5, 막 1.4 이런 식으로 쭉 빠졌다가 1.25에서 아침장을 맞이하고 나서 전반적으로 지금 장중에는 3.3까지 반등했고요. 1.33까지 반등했다가 미국 증시에서도 1.36 정도 수준까지 반등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단기적인 이제 저점을 찍은 거에 대한 어떤 반발 매수세가 좀 돌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좀 더 구분해서 제가 말씀 좀 드려보면은 가장 그 원자재라든지 이런 은행주라든지 강하게 올라왔던 시점이 1.77이었거든요. 국채금리가 1.7 그 구간에서 가장 그 많이 올라왔던 섹터군이 이제 금융주였고 원자재 관련된 그 관련주들이 뭐 철강주들도 많이 올라왔고요. 뭐 건설주도 많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게 이런 종목들이 이제 그 금리가 쭉쭉 빠지면서 이때는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그 흐름이 주목을 받았었죠. 근데 순식간에 지금은 여기에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는데 지금 시장의 상황은 경기 이축을 넘어서 혹시 디플레이션이 오지 않을까 디플레이션이 오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감이 좀 반영됐었거든요. 근데 이건 너무 오버한 것 같고요. 아직도 뭐 수출도 잘 되고 있고 경제 지표가 잘 나오고 있는데 이제 국채금리가 너무 1.4를 밑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1.25까지 찍다 보니까 순식간에 이런 부분이 이제 반영이 됐는데 그런 부분에서 한번 보시게 되면 내용들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그 부분은 이제 수급적인 영향이 컸습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에 이제 그 미국 정부의 그 부채 한도 협상이 7월 31일 날 그 기한입니다. 예전에도 이 부채 한도 협상을 제대로 못하면서 시장에 이 부분이 협상이 안 됐을 경우에는 또 한번 시장에 충격 줄 수 있는 재료거든요. 근데 31일 날이 협상 그 종료일입니다. 이 축소 과정에서 미국의 단기 시장의 유동성이 이제 급증하다 보니까 장기채 시장으로 돈이 많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돈이 그 10년물 쪽으로 갑자기 돈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금리가 확 빠져버린 거죠.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수익률 면에서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가 안 좋아졌다기보다는 이런 갑자기 그 장기채 시장으로 돈이 갑자기 급격하게 들어오면서 금리 하락이 갑자기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걱정할 부분이 아니다. 뭐 더블 딕 가능성, 뭐 단기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수급적인 영향이 컸다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그 약을 빨리 매를 맞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테이퍼링을 해주는 게 어떻게 보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겠죠. 그래서 아쉬운 부분이지만 시장에서 이렇게 나중에는 테이퍼링도 하고 금리 인상하게 되면 경기가 좋아지고 있거나라는 것을 시장에서 인식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전에 이렇게 계속 테이퍼링이 늦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자금이 너무 많이 넘치다 보니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둘 부분은 국채금리도 내려왔고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증시에는 어떤 새로운 기회가 되겠죠. 어떤 유동성, 어떤 성장주. 그래서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 통해서 시장의 색깔이 변했다고 말씀드렸죠. 성장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최근에 바이오주도 움직이는 그 흐름을 좀 보였기 때문에 성장주들의 흐름에 지금 이제 IP 플랫폼 기업도 올라왔기 때문에 2차 전지단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런 상황이고요. 또 어떻게 보면 경기 민감 섹터들도 또 조정을 많이 받아놨잖아요. 은행주도 조정 많이 받고 원자재 관련해서도 조정을 많이 받아놨습니다. 관련해서도 한번 참고상으로 가서 구리 가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보시게 되면 구리 가격이 5월 달에 한번 꽃 좀 찍고요. 조정 나왔다가 옆으로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행보를 하고 있는 점. 그래서 미국 증시에서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원자재 쪽으로 한번 가서 보시게 되면 철강하고 원자재 관련해서 그래도 이제 저점 구간에서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지금 우리나라 포스코라 그런 종목들, 풍산 같은 기업들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채금리, 그러니까 이런 원자재 관련된 그 기업들은 다시 상승을 이어가려면 은행주도 마찬가지고요. 가려면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흐름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국채금리의 그 추이를 10년물 국채금리의 추이를 좀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국채금리가 다시 올라간다. 그럴 경우에는 아마 다시 경기 민감주라든지 이런 섹터군들의 주목을 받겠죠. 다시. 그래서 이제 반등한 흐름이다. 이 정도 선에서는 행보하겠다는 의미거든요. 바로 가지는 못하더라도 국채금리가 아직은 오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반등한 부분은 맞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행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행보 과정을 거치고 나서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런 부분 한번 체크해 드리고요. 다른 원자재 관련된 종목 한번 보시게 되면 비슷하죠. 지금 밀렸다가 여기서 밀렸으면 아예 하락 추세로 가버릴 뻔했는데 반등한 점은 좀 다행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은행주도 그렇고요.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도 옆으로 행보했죠. 우리나라 은행주, 금융주들에 대한 흐름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배당을 좀 많이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이제 메리트가 하반기에 일어나는지는 이제 10년물 국채금리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금융주 가지고 계신 분들 뭐 걱정하신 분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반등한 점은 좀 다행이죠. 이런 그 섹터군 한번 좀 체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삼성전자하고 연결되는 그 섹터군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죠. 중요한 부분은 이 저점 그 구간에서 반등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로 테크놀로지가 2.3% 정도 반등, 2% 정도 반등한 흐름 좀 다행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까 GM 자동차 쪽 있고 또 전기차 섹터 2차 전지 우리
2차 전지 배터리 섹터군들이 시총이 크잖아요. 그래서 예, 그런 부분에서 예, 어떤 반등이 이루어진 점, 그리고 마이크론 반도체하고 연결점이 있는 점, 예, 그런 부분은 우리나라 증시에 그나마 좋은 역할을 한다는 재료 측면에서 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예, 반도체 장비 관련해서도 예, 좀 반등을 예, 저 중요한 지점에서 반등한 점, 예, 이런 부분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일단 유료 서비스 받는 방에서 아침에 제가 말씀 미리 드렸습니다. 예, 전략 후강의 건강한 체력만 보여주면 된다. 근데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이런 내용들 지수 하락보다 예, 예, 이런 내용들 말씀 좀 드렸었고요. 예, 그리고 고점 논란이 있었지만 이런 국채금리는 예, 그 어떤 수급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애곡이 나타났다. 네, 그런 점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음, 이제 그 중요하게 봤던 게 아까 이제 그 GM의 주가가 반등했기 때문에 자동차 업종에 관련해서 일단 중요하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반등했기 때문에 반도체 업종에 대한 삼성전자 주가 흐름이 그리고 SK하이닉스 흐름도 한번 체크를 해볼 부분이고 그 GM이 이제 전기차 때문에 올랐기 때문에 우리가 그 2차 전지 섹터군들 중요하게 하나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원자재 그 섹터군들 또 금융주들이 좀 반등했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가는 그런 추세는 아니더라도 이제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섹터군이란 점, 네, 이런 부분 말씀 좀 드립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보시게 되면 최근에 이제 중요하게 하나 보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코로나 이 확진자 사회적 거리두기 그 재료가 나오면서 시장 흔들렸는데 스텔란티스 내용에서 중요하게 이제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스텔란티스 같은 경우에는 그 여러분들 이제 익숙하지 않은 이름일 것 같은데요. 이게 합병 회사의 새로 이름입니다. 피아트, 유럽의 피아트, 크라이슬러 그리고 퓨조 자동차 아시죠? 이 세 개가 합병해서 만든 회사가 스텔란티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스텔란티스에서 EV 대리를 했는데 5년간 41조 원에 대해서 투자한다는 그런 소식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스텔란티스 같은 경우는 그동안 삼성 SDI 고객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마 향후에 우리나라 그 기업들 세계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새로운 수주전이 이어질 걸 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그 상황으로 봤을 때는 중국보다는 우리나라가 좀 더 유리한 고지에 있다는 점 좀 말씀 좀 드려봅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중국 배터리 어떤 2차 전지 산업에 있어서 좀 배제하려고 경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K 배터리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좀 더 수혜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여기에 보시게 되면 이제 주 고객 삼성 SDI는 스텔란티스를 통해서 미국 공장에 이제 투자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3조 원에 대해서 한 투자가 이루어질 걸로 보이는데 이 모멘텀이 형성이 될 것 같고요.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GM이 투자하고 그리고 이제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포드사하고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시장의 크 축은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 미국의 전기차 시장이 2020년에는 이제 지금 한 3% 정도니까 2025년도까지는 20%.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전기차 시장이 이렇게 추세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흐름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글로벌 큰 기업들이 이렇게 투자를 한다는 점이 긍정적인 부분인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일본에 있는 자동차 메이커사들은 전기차를 그렇게 준비를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치고 나갈 수 있는 어떤 중요한 건 어떤 발판을 마련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기차 시장과 일단 우리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이 모빌리티, 전기차 이쪽 시장에 있어서 상당히 큰 축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투자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저도
소재가 좀 부담스러우면 덜 오른 소재 관련된 종목하고 이 들어가는 또 부품주들 케이스라든지 캡 어셈블러 같은 그런 제품을 말씀드렸잖아요. 상신 EDP하고 이제 신흥 SEC에 대해서는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죠. 아주 잘 아신 분들 아실 겁니다. 주가가 파동을 타니까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7월 7일에도 제가 이제 확실한 주도주는 그 2차 전지 쪽에 하나 이제 포커스를 잡자고 이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여기에서 이제 보시게 되면 전반적으로 지금 그 SK 이노베이션 배터리 수주를 보게 되면 1000기가와트시입니다. 130조 원.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배터리 그 수주가 1200기가와트시. 참고로 지금 이제 중국의 캐틀 같은 경우는 800기가와트시입니다. 그래서 한국 그 업체들의 시장 그 지배력이 상당히 그 높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향후에 우리가 이제 2차 전지 관련해서는 뭐 삼성 SDI 제가 더 쌀 때도 이제 주도주 그 종목으로 좀 말씀을 드렸었고 아마 SK 이노베이션만 이번에 이제 물적 분할 이야기가 안 나왔으면 좀 더 치고 나갔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SK 이노베이션도 긍정적인 어떤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LG화학 그 물적 분할 이어진다고 했을 때 충격받고 나서 다시 올라갔잖아요. 네, 그런 흐름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전기차에서도 이제 한번 추가적인 재료 보게 되면, 중국의 그 전기차 시장 비중이 14% 어떤 상회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관련된 내용을 쭉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그 해년마다 이 수치상으로 한 도표로 보는 게 더 중요하죠. 비중이, 그 자동차 그 판매 비중에서 전기차 비중이 계속, 예, 12%, 14%,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계속 상승의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중국 전기차 확대 수혜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중국 전기차 시장의 그 어떤 수혜주, 제가 이미 제가 가르쳐준 종목 중에 하나 있습니다. 네, 이따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드리고요. 네.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가 그 미국 시장도 그렇지만 거기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전기차였던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관련된 자동차 쪽하고 이 전기차 그리고 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2차 전지 소재하고 이 부품 관련된 종목에 있어서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겠죠. 그리고 중국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 우리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말씀 나왔으니까 관련된 종목을 한번 일단 말씀 좀 체크를 해보고요. 일단 그 중국 전기차 관련해서는 제가 후성이라는 그 기업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후성, 예,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죠. 제가 상신 그 EDP 같은 경우에도 여러 번 알려드린 종목입니다. 작년부터 제가 이 구간에서 한번 올려드렸고 올라갔고요. 그리고 작년 하반기 한번 알려드렸고 그리고 올 초에도 바퀴 달린 거 그리고 이번에도 추세적으로 이제 또 네 번째 알려드렸습니다. 공개 방송에서 방송 여러 가지. 근데 제가 이제 차트가 이렇게 쫙 해서 별로 올라가지 않은 것 같은데 한 번씩 올라갈 때마다 한 30%, 25에서 30%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제 신고가 이번에도 말씀드렸죠. 신고가 흐름이 나올 수가 있겠다. 이번에 예, 돌파에 그 할 수 있는 저점이 높아지면서 올라오고 있고 이 종목은 코로나 이전 수준의 주가 수준밖에 있지 않다. 근데 매번 이제 실적이 계속 상향되고 있는 점이고 소재도 많이 나가고 있지만 이 전기차 배터리가 많이 나간다 그러면 거기에 부품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품 관련해서 제가 주목하자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한번 체크를 해드리고 상신 EDP도
이 종목은 정말 여러 번 말씀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드디어 한번 이제 치고 올라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번 제가 공개 방송도 그렇지만 제가 제2의 하신을 찾아라 해서 했던 종목이죠. 추세적으로 일단 한번 5일 정도의 이 17,000원 구간을 돌파를 해낸다면 새로운 시대가 나올 수 있겠죠. 이제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시가총이 쌉니다. 이런 종목들인 예를 들어서 나중에 더 크게 가잖아요. 크게. 생각보다 많이. 이런 종목들이 나중에 한번 탄력을 받으면 상당히 강하게 가는 경우가 있어요. 수렴을 해놓고 오랫동안 해놓고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자리에서 뭐 계속 알려드렸어요. 이런 자리에서 사서 가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런 자리.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런 종목 만약에 뚫고 올라가게 되면 강하게 올라가잖아요. SM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이제 돌파를 하니까, 유튜브에서도 SM, 방송에서 알려드렸잖아요. 제 역발상으로, 힘들지만 기다리자. 결국은 이런 자리에서 진바닥에서 만들어 놓고 매집하고 쭉 올려버리잖아요. 이런 구간에서. 이런 부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후성 같은 경우에도, 예, 크게 해야 돼. 크게 해서 보여드렸었는데, 이번에 이 종목은 네 번째 공개 방송에서도 알려드리는 종목 중에 하나였죠. 보시게 되면 작년에 어때요? 작년에 한번 알려드리고 급등 나왔죠? 그리고 나서 이때는 이때도 한번 이제 유료 회원분들도 이렇게 크게 상승률 보였고 한번 들어갔다 이제 짧게 나와버렸고 이번에 다시 이번에 그 제2의 하신을 찾아라 해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지금 전기차 시장 확대에 따라서 수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보시게 되면 이 회사는 이제 전에 그 캐시카우 역할하는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냉매가스가 주로 큰 그 어떤 매출 규모가 컸습니다. 첫 번째, 작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사도 잘 안 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잖은데 이게 이제 그 어떤 경기가 개선되면서 좀 더 회복되면서 이제 복귀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제 전해질 부분에서도 이제 증설한 거죠. 작년까지 증설하고 나서 하반기부터 이제 매출로 전환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중국에서 증설한 거거든요. 중국. 그래서 중국에 있는 이 전기차 회사들에게 관련 배터리 회사들에게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세 번째는 이제 반도체 특수가스 이 부분도 중국의 특수가스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증설을 하고 나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올해는 이 전반적으로 이제 턴 어라운드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턴 어라운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관련해서 후성이 이제 움직이는 상황이잖아요. 관심 있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바닥권에서 제가 이런 구간에서 보자고 했습니다. 제가 가능한 한 이제 이렇게 막 급등하는 종목보다는 좀 안정적으로 하단에서 매수해서 제가 종목도 대부분 알려드리는 종목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바닥권에서 좀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좀 말씀 좀 드려보고요. 한번 그 현대차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관련해서 CM이 올랐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종목도 많이 조정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 보게 되면 이제 한번 올라와서 중요한 포인트는 현대차가 다시 반등하는 시점은 결국은 이제 5일선을 회복하고 이 60일선을 딱 다시 안착하는 흐름이 나왔을 때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5일날 만약에 자동차 현대차가 강하게 올라오고 양봉이 나온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되는 시점을 양봉과 이 60일선과 5일선을 회복하는 시점이 좀 저점에서 다시 들어오는 흐름이 좀 되겠죠. 그런 흐름. 그리고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한 60일선 자리에서 좀 지지를 받고 다시 5일선을 좀 회복하는 시점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현대 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다시 한 5일선에 회복하는 5일선에 딱 저항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5일선 매매법, 21선 매매법을 좀 올려드린 이유는 그런 키포인트를 좀 미리 알려드렸으면 좋겠다. 그래 이렇게 좀 교육을 해놔야지 제가 좀
유튜브에 설명드릴 때 좀 알아들 수 있기 때문에 주린이 입장에서 네,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미리 올려드렸거든요. 예, 그 부분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음, 중요한 포인트는 저점에서 어느 주가가 이제 올라올 때는 저점에서 거래도 실리면서 예, 올라오는지를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자동차 그 GM이 강하게 올랐기 때문에 관련돼서 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현대유아 같은 경우에도 뭐 지난 네, 5월 달에 제가 또 소개를 해드렸는데 예, 상당히 이렇게 많이 올라왔죠. 예, 7만 원 어떤 후반대 중반 정도 7만 6천 구간에서 11만 5천까지 올라왔으니까요. 거의 30%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최근 조정 나왔는데 어, 좀더 어떤 어,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라갔었죠. 근데 좀 아쉬운 점은 이제 내려왔던 부분은 어, 전반적으로 지금 빨리 그 미국에다가 그 전기차 생산 라인을 증설하지 않는 부분에서 좀 아쉬운 점 때문에 실망에 대한 부분이 좀 내려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5일선 타고 왔고 지금 5일선을 좀 저항받으면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키포인트는 5일선을 다 올라타는 흐름이 나와야 되겠죠. 현대이하 같은 경우. 예. 예, 현대 글로비스.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만약에 그 현대 기아차가 가게 되면 이런 그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예,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SL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나서 두 번 소개해드렸죠. 작년 12월 달에 한 번, 최근에 5월 달 되기 전에 이때 알려드리고 나서 상당히 좋은 흐름을 탔는데요. SL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가 핵심적으로 중요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종목도 많이 있죠. 예, 많이 최근에 빠졌기 때문에 아진 산업도 마찬가지고요. 예, 성우 하이텍도 있고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관련된 기업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PHA라든지 화신이라는 종목도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미국의 그 GM이 좀 올라왔기 때문에 이 관련해서 중요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 삼성의 2차 전지로 다시 더 넘어가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의 SDI 같은 경우는 지금 장후반에 밀렸다가 다시 올랐기 때문에 다시 그 추세를 좀 잡아갈 5일선을 다시 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잡아가는 흐름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삼성 SDI 흐름을 좀 더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SK이노베이션도 이제 어느 정도는 충격을 좀 완화하는 흐름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이 구간을 좀 지키면서 가는지 체킹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21선으로 안전히 올라오는 시점이 그 완전히 이제 터닝하는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한번 체크를 해보게 되면 일단 삼성전자도 다시 뭐 올라오는 흐름이 중요하죠. 61선 회복하는 시점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지금 이제 그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에도 이제 눌림목을 주고 나서 반등하고서 눌림목 줬기 때문에 다시 좀 회복하는 시점을 보였습니다. 5일선의 지지 흐름을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실리콘 산화물 응급제죠. 네, 이제 왜 그 많이 주목을 받고 있냐면 지금 현재 그 배터리에서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이제 급속 충전하고 어느 정도 이제 그 고용량 그 배터리에 대한 부분이 이제 주목을 받고 있죠.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이제 하이 니켈, 배터리가 이제 주목받는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이제 좀 안정적이어야 되겠죠. 안정적이면서 안정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응급제가 실리콘 산화물 응급제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배터리 빨리 15분 내에 완충할 수 있는 어떤 배터리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통해서 GM에 공급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제 전고체 배터리 나오기 전까지는
이 실리콘 응급제가 전반적으로 좀 많이 주목을 받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계속 증설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매출이 지금은 뭐 MLCC가 있고 또 여기에 또 LED 관련 형광체라는 부분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그 전기차 2차 전지 관련해서도 매출이 해년마다 갈수록 또 확대되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매출 성장은 이제 가장 큰 시기가 2022년부터 시작될 걸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향후 흐름을 봤을 때는 이제 전반적으로 이렇게 가다가 오일선과 이 흐름만 잘 타준다면 이제 다음 주 초반이 중요하죠. 치고 나가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일선의 흐름의 지지 흐름을 이어가는지가 중요하다는 점,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네. 음, 오늘 이 부분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을 봤던 게 이제 올라가지 않은 그 종목 중에 하나 관련해서 2차 전지에서 우리가 주목받는 기업 중에 아까 이제 중국 전기차 관련해서 후성이 좀 반등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 또 여기에 또 이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대주전자재료도 연기에 연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네, 관련해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을 추가해서 말씀드리고요. 자동차 섹터군도 주목해서 좀 봐야 되는 부분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반도체 그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올라갔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성장주 중에 그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반도체 내에서도 비메모리 쪽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그 상승 흐름을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최근에 테스나가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죠. 네, 바닥권 올라오고 있고 네페스 네페스 같은 경우에도 상승 흐름을 타고 있죠. 네페스 흐름을 좀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네페스는 일단은 올해 한 3분기부터 이제 턴하기 시작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렇게 흐름상으로 이제 한 21선 이렇게 구간에서 이어지거나 그럴 경우에는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LB 세미콘도 연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결해서 지금은 단기간에 올라왔다가 지금 조정이 나왔는데 LB 세미콘도 이제 비메모리 쪽 관련해서 연관이 있는 기업이고요. 지금 테스나가 제일 좀 더 강한 이유는 그 강한 이유는 이제 그동안 좀 그 미국의 오스틴 공장 가동이 그 한파 때문에 셧다운 됐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가동이 정상화되면서 여기에서 제일 많이 만드는 게 이제 그 휴대폰에 들어가는 AP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미지 센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회복이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이런 그 비메모리 쪽이 부족 현상 때문에 메모리까지 좀 영향을 좀 받았었는데, 이런 부분이 해결된다면 이제 나중에 추후에 뭐 삼성전자 뭐 주가 흐름에서 또 좋은 흐름이 되겠죠. 네. 네, 오늘 또 시간이 한 40분을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드릴 이야기는 상당히 많은데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유튜브 또 시간 많아지면 또 지루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다음에는 그 시황하고 이 종목 이야기는 좀 나눠가지고 유튜브에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서 마감을 하도록 하겠고요.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오늘 이제 정리해보면, 미국에서, 우리나라 이제 야간 선물도 반등했고, 또 우리나라의 큰 기업들, 자동차, 그리고 반도체 업종이 좀 반등한 점, 그리고 최근에 많이 조정받았던 원자재라든지 은행주들, 이 섹터군들도 또 반등한 점. 그래서, 전반적으로 국채금리가 급락했던 점은 수급의 영향이 컸다는 점이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이런 영향을 받았지만, 시장에서 가장 큰 충격은 새로운 악재입니다. 근데 새로운 악재는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할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큰 추세에서는 아직까지는 크게 아직 변동성이 없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투자하는데 그 정말 그 투자할 곳이 없을 때가 위험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조정 나와서 투자할 종목도 많이 생겼고 코스닥에서도 어느 정도 또 바이오 기업들도 그래도 이전하고 다르게 좀 반등하려 흐름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섹터군들 뭐 컨택트줄 리오프닝 관련해서 뭐 그동안 많이 조정받았던 뭐 종목도 많이 있잖아요. 네. 소비재라든지 그러니까 열어놓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집중했다면 지금은 섹터군들 좀 열어놓고 좀 열어놓고 이제 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네, 이런 부분 좀 말씀드려 봅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금리 국채금리도 내려온 부분이 있었고요. 주간 일정으로 보게 되면 이 부분만 주간 일정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일정에 대해서는 이제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이제 13일 날은 이제 미국의 그 물가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네. 네, 이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기저효과가 좀 낮아지겠지만 그래도 좀 상승, 이 물가가 좀 너무 빠지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장에. 네, 좀 나아주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 7월 15일 날은 이제 그 파월 연준 의장의 청문회가 있습니다. 그 의회 청문회가 있는데 시장이 만약에 안 좋을 경우에는 약간 그 파월 연준 의장이 좀 방어적인 어떤 발언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소매 판매도 있습니다. 네, 소매 판매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월요일 날 12일이니까 7월 달 10일치 수출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수출 데이터가 이상 없이 나와준다면 그래도 경기에 대한 어떤 실적에 대한 부분 계속 좀 기대해 볼 수 있겠죠. 네. 지표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 좀 더 자신감을 갖고 봐야 되는 부분이 반도체도 34%, 석유화학도 68%, 자동차가 60%, 자동차 부품주 관련해서 108%, 2차 전지도 39%, 가전도 47%, 전체적으로 다 좋습니다. 예, 좋기 때문에 관련해서 여기에 관련된 섹터군에서 종목들 찾아낸다면 충분히 여러분들 기회가 갈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림 버튼 눌러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